죽기로 결심한 날 밤 12시, 당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도서관이 문을 엽니다. 만약 당신이 했던 모든 후회를 되돌릴 기회가 주어진다면, 과연 완벽한 삶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주인공 노라 시드는 35살입니다. 그녀의 인생은 온통 후회투성이입니다. 수영 선수가 되어 올림픽에 나갔어야 했을까요? 밴드 활동을 계속해서 록스타가 되었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사랑했던 약혼자와 헤어지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그녀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키우던 고양이는 차가운 도로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직장에서는 해고당하며 하나뿐인 피아노 레슨 제자마저 수업을 그만둡니다. 세상에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느낀 노라는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합니다. 의식이 흐려지고 죽음이 찾아왔다고 생각한 그 순간 노라는 낯선 곳에서 눈을 뜹니다. 시계 바늘이 정확히 밤 12시 0시 0분 0초에 멈춰 있는 곳. 끝도 없이 이어진 책장들로 가득 찬 이곳은 바로 미드나잇 라이브러리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존재하는 이 신비로운 도서관에는 그녀가 학창시절 의지했던 사서, 앨런 부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앨런 부인은 이곳의 초록색 책들이 모두 노라가 살았을 수도 있는 또 다른 삶이라고 설명합니다. 노라는 그곳에서 후회의 책을 펼칩니다. 그 책은 그녀가 살면서 했던 모든 자책과 아쉬움으로 무겁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앨런 부인은 노라에게 제안합니다. 후회를 하나씩 지우고 다른 선택을 했을 때의 삶을 살아보라고 말이죠. 만약 그 삶이 완벽하다면 노라는 그곳에 영원히 머물 수 있습니다. 노라의 시간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녀는 먼저 옛 약혼자 댄과 결혼하여 시골에서 펍을 운영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토록 꿈꿨던 전원 생활 속의 남편은 술에 취해 있었고 그녀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노라는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수영 선수가 된 삶을 살아봅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올림픽 메달리스트이자 국민 영웅이지만 정작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고 어머니는 외롭게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다른 삶을 탐험합니다. 북극의 빙하학자가 되어 곰과 마주하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전 세계적인 록스타가 되어 수백만 명의 팬에게 둘러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록스타가 된 삶에서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오빠는 약물 중독으로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화려한 성공 뒤에는 언제나 또 다른 상실과 아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삶을 거친 끝에 노라는 마침내 완벽해 보이는 삶을 찾아냅니다. 다정한 남편 애쉬와 사랑스러운 딸 몰리가 있는 가정, 그녀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가 되어 존경받으며 평온한 일상을 보냅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노라는 곧 깨닫습니다. 이 행복은 자신이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한 또 다른 노라가 이룩한 삶을 잠시 빌린 것뿐이라는 사실을요. 자신이 겪지 않은 추억과 사랑은 진정한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미드나잇 라이브러리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노라가 죽음을 거부하고 삶을 갈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혹은 반대로 완벽한 삶을 찾지 못해 절망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붕괴하는 도서관 속에서 노라는 깨닫습니다. 완벽한 삶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감각 그 자체라는 것을요. 그녀는 펜을 들어 자신의 원래 삶이 담긴 책의 빈 페이지에 간절한 한 문장을 적어 내려갑니다. 나는 살아있다. 우리는 늘 가지 않은 길을 동경하며 현재를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가장 좋은 삶은 정말로 다른 곳에 있을까요? 이제 노트북 LM을 통해 작가 매트 헤이그가 숨겨둔 인생의 비밀과 철학적 메시지를 더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매트 헤이그의 소설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이 책 말이죠. 정말 신기해요. 어떤 사람한테는 거의 인생을 바꾼 책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사람한테는 위험할 정도로 단순한 이야기라고 하거든요. 대체 왜 이렇게 반응이 극과 극으로 갈리는 걸까요? 오늘 이 책이 던지는 희망과 그 이면의 논쟁, 그 중심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문장, 이 상상력 하나가 수백만 독자를 사로잡은 미드나잇 라이브러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의 모든 후회를 하나씩 되돌려볼 기회가 생긴다면
과연 완벽한 삶을 찾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인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무려 240만 개가 넘는 평점 중에 70% 이상이 별 4개, 5개를 줬어요. 정말 압도적이죠. 그런데 동시에 상당수의 독자들은 낮은 평점을 주면서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질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책을 이렇게 논쟁의 중심에 세운 걸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진행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 소설의 아주 매력적인 설정이죠. 세상 사이의 도서관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독자들이 완벽한 삶의 약속에 감동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는 좀 날카로운 비판인데 이게 소설이 아니라 자기계발서 같다는 이야기, 그리고 주인공 노라 시드에 대한 엇갈리는 평가도 분석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쟁을 관통하는 삶의 가치라는 궁극적인 질문에 도달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의 중심부로 한번 들어가 보죠. 모든 논쟁의 시작점이자 주인공 노라가 발을 들여놓는 그 신비로운 공간, 바로 세상 사이의 도서관입니다.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요. 말 그대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무한한 공간이에요. 주인공 노라 시드는 바로 이곳에서 자기가 했던 수많은 선택들을 되돌리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볼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여정의 주인공, 노라 시드입니다. 35살의 노라는요, 자신이 주변 모든 사람을 실망시켰다는 생각, 그리고 끝없는 후회에 완전히 짓눌려 있어요. 바로 그 깊은 절망감이 그녀를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로 이끌게 됩니다. 노라의 여정은 아주 명확한 규칙을 따릅니다. 죽음 대신 도서관에 도착하죠. 거기서 학창시절 사서 선생님의 안내를 받아서 후회의 책을 펼칩니다. 그 책을 통해서 다른 선택을 한 삶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 그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면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 설정, 다른 삶을 살아볼 기회라는 약속이 수많은 독자들에게 정말 깊은 감동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 책을 그냥 좋은 책이 아니라 인생을 바꾼 책이라고까지 부르면서 찬사를 보내는 걸까요? 이 독자의 평가는 미드나잇 라이브러리가 받은 찬사를 정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단순히 재미있는 소설을 넘어서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심지어 구할 잠재력이 있는 책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독자들이 특히 열광하는 지점은 바로 이런 메시지들이에요. 평범한 삶의 소중함, 후회를 내려놓는 법, 그리고 관점을 바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같은 것들이요. 이 책은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가에 대한 아주 따뜻하고 다정한 탐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전에는 항상 반대편이 있죠. 이 책이 주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해가 된다고 주장하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모든 후회를 지울 기회라니 사실 이것보다 더 희망적인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런데 대체 뭐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걸까요? 가장 핵심적인 비판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섬세한 문학 작품이라기보다는 교훈을 직접적으로 주입하려는 자기계발서 같다는 거죠. 비평가들은 메시지가 너무 노골적이고 너무 교훈적이어서 오히려 이야기의 깊이를 해친다고 지적해요. 이렇게 정반대의 관점을 한번 직접 비교해보면 더 명확해져요. 같은 책을 두고 한쪽에서는 철학적이고 의미 있다고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교훈적이고 피상적이라고 하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르게 보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건 정말 심각한 비판인데요. 바로 정신건강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 책이 전하는 마음가짐만 바꾸면 돼 라는 식의 메시지가 실제 임상적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의 고통을 너무 단순화하고 심지어는 모욕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주인공 노라 시드에 대한 평가는 대체 왜 이렇게 갈리는 걸까요? 어째서 어떤 독자는 그녀의 여정에서 깊은 위로를 받고 또 다른 독자는 엄청난 불편함을 느끼는 걸까요? 아마 그 해답은 독자 개인의 경험 속에 있을 겁니다. 이 극단적인 반응 차이를 설명하는 한 가지 가설이 바로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또 어떤 마음 상태로 이 책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노라의 이야기가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얕은 위로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보세요. 한쪽에서는 따뜻한 포옹이자 희망의 이야기로 읽히는데 다른 쪽에서는 이걸 소설 형태의 강의이자 심지어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독서로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미드나잇 라이브러리의 가치에 대한 어떤 합의점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결론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를 잠시 내려놓고
소설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중심적인, 철학적인 질문에 초점을 맞춰보죠. 배우는 유일한 방법은 사는 것이다. 아마 이 책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일 텐데요. 결국 무한한 가능성을 탐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단 하나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이 구절은 초점을 과거를 바꾸는 것에서 현재의 관점을 바꾸는 것으로 완전히 이동시킵니다. 핵심은 다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후에 그 자체를 다루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 노라의 긴 여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최종적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가두는 건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이며 진정한 자유는 외부가 아닌 내면의 변화에서 온다는 것. 결국 이 책은 독자인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셈입니다. 무엇이 당신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나요? 만약 당신에게 미드나잇 라이브러리가 주어진다면 당신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